미국 증시의 세계 1등 대장주죠.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4개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어요. 애플은 아이폰 판매에 힘입어서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아이폰 판매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3분기에 895억 달러 매출과 주당 1.46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뉴욕 증시 예상치 892억 8천만 달러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39달러를 상회했죠. 1.46달러. 그러나 전년 동기로는 매출이 1%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4개분기째 역성장 중이에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2% 상승을 했는데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6.2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도 있었어요. 중국의 판매가 줄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두 7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2.6%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재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을 하니까 무시된 상태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테슬라 급등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20%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2.79%, 메타만 0.31% 하락하고 전기차주들이 미국, 중국 전기차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이죠. 스타벅스. 누구든지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 1.06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97센트를 웃도는 것입니다. 매출도 93억 7천만 달러, 예상치는 92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고전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매출이 5% 증가하는 등의 선전을 했습니다. 또 일라이릴리, 모더나, 일라이릴리는 4% 이상 올랐고 모더나는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에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지표는 대체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증가세를 보여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수는 전주보다 5천 명 증가한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4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이제 12월 한번 남았습니다. 12월 중순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0%를 보고 있습니다. 0.25% 인상할 가능성은 20%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67%에 달하고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26.6%에 달합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2%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연준과 영란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하면서 원유 수요가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하자 곳곳에서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51% 오른 배럴당 82.4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VIX 지수는 지금 4일째 7% 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23%나 하락해서 15.65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심리적 저항선인 20을 넘어섰던 VIX는 이번 주 들어서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상품권에서 CME 그룹이 새로 출시한 일일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VIX, 그동안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VIX가 VIX1D에도 투자자들이 심리 변화가 보였습니다. CME 그룹이 발표한 VIX1D 소급 데이터는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연준의 이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하루짜리 버전이 미국 시카고 옵션골에서 이날 VIX1D, The One Day Volatility Index라는 주말로 VIX1D예요. VIX가 향후 30일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 예상 변동성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VIX1D 새로 나온 것은 이것을 하루로 단축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VIX는 1993년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만들었어요. 향후 30일 지수의 내재적 변동성을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 투자자 심리지수, S&P 500 VIX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VIX가 상승을 하면 증시 하락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VIX 공포지수가 20 이상으로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반대로 변동성이 낮을수록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VIX 하락은 증시 상승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VIX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차분하고 낙관적이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21년 마지막 몇 개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사이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보면 너무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VIX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따른 대응이에요. 30년 전 처음 시장에 등장한 이 공포지수 VIX는 변동성을 반영을 하는 혁명적인 지표로 여겨져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는 게 시장의 평이에요.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후에 금융위기 공포가 커졌을 때도 VIX가 분위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었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빅테크들의 이 긍정적인 실적 어닝 시즌이 주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금 두려운 감정을 희석시키고 있다라고 CNBC 등의 외신이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